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수익률 대결돌 주유소 2부 진행의 저는 조하나, 박 PD입니다. 네, 오늘도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수익률 대결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문자 투표 늦지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도팀을 응원할지 박팀을 응원할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지금 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 이어서 2부 수익률 대격돌까지 함께 하실 우리 전문위원님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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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좀 인사를 통일할 때가 된 것도 같은데 네. 아직도 인사가 어색하신 저희 두 팀의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포트폴리오 대결을 해볼 텐데요. 요즘 팀이 잘 나간다면서요? 잘 나갑니다.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아니니까 잘 나가는데 지금 연일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들이 쏟아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표를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그럼 도팀을 선정하는 게 신중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팀 수장으로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일단 포트폴리오 운영은 굉장히 투명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유소 포트폴리오 원칙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운영 원칙입니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기존 종목들 손절을 시켜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 터치 시 포트에서 자연스럽게 제외가 됩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이 들어왔네요. 네, 수익률이 14%. 네, 지금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같은 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빅테 지금 현재 마이너스 3%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름이 길어서 방송 내내 잘못 불렀던 것 같은데 현재 1.91% 손실 보고 있고 모비스도 1.84%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수익률이 복구됐는지 보면 동신건설 혼자 힘을 내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총 수익률 0.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팀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싶은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익홀딩스 0.57%, 현대글로비스 0.8% 괜찮아요. 호텔신라 0.4% 손실 중입니다. 총 복구 금액 볼까요? 복구 금액 아직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400만 원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포부와 더불어서 오늘 종목 잡기 위해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도팀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주유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끝은 창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작은 미약하나.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최충성 전문위원님한테 투표해야 될 이유 하나 있죠. 타지에서 우리가 일할 때 엄마 나는 그 종목입니다. 오늘 젠큐릭스. 네.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아서 수익률이 배고프신 분들 엄마 밥처럼 따뜻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젠큐릭스. 멘트 좋았다. 지금 빨리 투표하시면 되고요.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빵! 네. 어색하네요.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 지금 들어볼까요? 네. 빵 할 생각에. 네. 네, 당황했습니다. 네, 일단 젠큐릭스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외국인 기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도 뭐 수급만 체크를 해보셔도 일단 의미 없이 좀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은 밖에서 나가서 사 먹으면 되죠. 저희 도팀에는 섹시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마지막 투자 포인트 발사해 주시죠. 참. 자, 인스코비 잘 가고 있는데 담으신 분들 어쨌든 축하드리고 계속 잘 가지고 가세요. 그 전부터 말씀드려왔던 거라. 자, 오늘은 어쨌든 이노메트리인데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전 세계 탑 클래스들이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배터리 탑 순위에 있는 회사들이 이노메트리의 장비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신규 수주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회사다.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거 작년의 실적은 신경 쓰지 마세요. 검사 장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건을 완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설비 투자가 크게 일어났잖아요. 배터리 회사들이. 그리고 올해 엄청 찍어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수주가 크게 드는 회사라는 거. 이 점 인지하시고 만약에 제가 안 되더라도 꼭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 세계 핫한 회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 PD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실까요? 근데 또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우리 네. 유튜브 시청자분 주생아님께서 우리 김선현 전문위원님이 면도하신 데프콘 닮으셨어요. 한마디 해주시죠. 와. 하세요. 보통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랑 방송을 할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보통 5분 채팅 금지를 제가 보통 시키는 타입인데 가끔 듣는데 잠깐만요. 살 빼야겠네. 심각하네. 아니 왜 도팀 공격하고 그러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노련하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강의 만약에 최충석 전문위원님이 채택되시면요. 젠큐릭스 엄마밥 같은 따뜻한 수익률을 또 안겨드릴 겁니다. 저번 주 기억나시죠? 충성 MD, 메가 MD 목표가 달성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젠큐릭스 빨리 투표하셔가지고 엄마밥이 그리우신 분들 빨리 투표하십시오. 네, 엄마밥 타령 그만하고 오히려 밥을 안 드신 것 같은 최충성 전문가님 지금 안색이나 살펴주세요. 밥을 안 드신 것 같아요, 박 PD님. 자, 수익률 꼼짝마. 자, 투표 결과 확인해 보시죠, 빨리.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승리한 종목은요? 네, 우리나라 정서엔 역시 엄마밥이었나 봅니다. 젠큐릭스 오늘 승자의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도팀 갈 길이 먼데 오늘 이렇게 또 빼앗기네요. 당연합니다. 젠큐릭스. 우리 최춘 전문위원 요즘에 텐션 너무 높습니다. 오늘 많이 기대되고요. 오늘 또 노란톡에 오시면요. 또 김선현 전문위원님이 기승전결 배터리로 종결시킨 종목입니다. 이노 배터리. 지금 주유소 노란톡 들어오시고요. 주유소 공식 채널입니다. 들어오시면 채택 안 되신 종목 가격 전략은 여기다 올려드리니까 지금 빨리빨리 모여주세요. 네, 젠큐릭스 같은 경우는 곧 이어서 승자의 강의 시간에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 종목 투표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곧 이어서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로 지금 바로 접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곧 이어서 바로 승자의 강의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 PD님 축하드립니다. 엄마밥 오늘 승리하셨네요. 저도 지금 빨리 이제 집에 가서요. 네. 엄마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네,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자 박 PD님 보내드리면서 승자의 강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일단은 뭐 아까 살펴봤던 젠큐릭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메가임디도 좀 살펴보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젠큐릭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암 관련 검사 제품을 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조금 재미없으실 수 있어요. 암 관련해서는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와 관련해서도 조금 자회사에서 그런 것들 좀 협약을 맺고 동유럽이나 좀 필리핀 쪽에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CJ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조금 상승이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외국인들은 의미 없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차트의 모습을 좀 지켜보신다면 신고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한번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단순히 이제 백신이나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제약바이오는 사실상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해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일단 젠큐릭스 관련해서는 뭐 재무제표는 지금 당장은 좀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나 항상 저번에 제가 TNR 바이오팹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뭐 정부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된다 그러면 일단 뭐 지금 당장 회사의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육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아무 기업들에게나 이제 돈을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충분히 크게 좀 성장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오늘 종가 22,100원 구간인데 일단 22,000원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종가도 괜찮습니다. 22,100원 조금 높게 잡아서 22,1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25,000원, 단기 스윙 관점에서 2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끌어가시는 으로 나는 보겠다라고 하시면 뭐 3만 원 정도 보셔도 되고요. 신고가 한번 노려보겠다. 나는 장기적으로 한번 끌어가 보겠다라고 하시면 한 4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목표 구간은 25,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손절 가격은 18,500원 조금 넓게 잡아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18,500원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2만 원 정도 지켜보시면 됩니다. 일단 비중은 5%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이제 팀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신다면 충분히 좀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젠큐릭스 한번 잘 지켜보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메가 MD입니다. 기존에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일단 7,000원 돌파 여부에 좀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은 7,300원을 좀 돌파를 해줬고 지금 아마 7,000원짜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자리가 사실 매도 구간인데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자리 아직은 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빠져나올 자리가 좀 나온다면 조금 수익 실현하시고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과열이 지금 걸려있는 상태인데 과열이 좀 해제되면 한 번쯤 이제 분출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눌렸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열이 좀 해제될 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이번 주 다음 주 초 길어봤자 다음 주 초 정도까지만 지켜보시고 좀 수익은 줄 때 챙기시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뭐 상승만 계속하지는 않잖아요. 상승했다가 이제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눌려간다면 지금 자리에서
많이 눌린다면 일단 5,000원짜리인데 일단 5,500원 정도 지지라인 확인해 주시면 되고 5,500원에서 이제 6,000원 사이에서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전략은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7,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고 각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단 상승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진짜 거의 뭐 90도에 가깝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각도가 살짝 뉘어져 가고 있죠. 일단은 지금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고점은 좀 달성을 한 상태이고 기존의 이제 매물대까지도 거의 다 왔습니다. 7,450원인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수급을 좀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익 챙기고 좀 빠져나온 전략. 신규는 접근하지 마시고 다음을 좀 노려보자.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상승한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눌림 구간 아니면 저점 구간에서 좀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 종목장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조금 2주 전에 진행을 해서 좀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말도 잘 못하죠. 저도 까먹었나 보네요. 어쨌든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지금 뭐 정책 관련주들 건설이나 페인트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노르페인트도 조금 분석을 해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1차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상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딱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딱 하시면 떠오르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뭔가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겠죠. 도시에 대한 뭐 개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1차적으로 딱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신도시 개발을 한다.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떠오르는데 왜 시장은 건설, 뭐 시멘트나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종목들이 사람들이 딱 받아들이기에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짓는다. 그럼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오르겠네? 하고서는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냥 우습게 넘기시면 돼요. 아유 바보들 하시면서 나는 진짜 종목을 준비하겠어 라고 이제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종목을 왜 따라가서 뭐 물렸네 어쩌네 하셔봤자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차피 상승하는데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이 종목들이 뭐 처음에는 크게 가서 상승이 먼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못 사서 좀 안달이 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냥 멀리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종목은 항상 후에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먼저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섹터의 흐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코스피는 상하, 코스닥은 좌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코스피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입니다.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밑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중소기업들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터 순환매가 돌아가죠. 그래서 코스닥이 굉장히 재밌죠.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가지치기를 잘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뭐 커피라는 게 있다, 스타벅스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원두 기본적인 거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원두, 뭐 우유, 기계 이런 것들로 이제 넘어가는데 정부 정책,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 어릴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죠. 이렇게 원을 그려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생각을 좀 넓혀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어릴 때 배웠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주식 하실 때는. 네, 마인드맵이라고 해주시네요.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일단 코스닥은 좌우로 움직인다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가지치기를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신다면 부동산 관련해서 무엇이 있을까? 단순히 건설, 시멘트 뭐 이렇게 뻗어나가고 단순히 여기서 끝인가?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은 가장 어디가 이슈가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까요?
도시겠죠. 그럼 도시에 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서울권 도시에 관한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사실상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도시,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대해서 뭐 신도시도 신도시겠지만 사실상 서울보다 파급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반사이익을 얻고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주식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것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관련해서 저는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섹터를 사실 잘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반응을 하는 건 백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말고 1차적인 우리가 받아들이는 백신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리고 겨울에 이제 발병했던 그런 백신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체시스나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무엇이 있을까요? 백신. 그 다음에는 뭔가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마스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스크는 종이로 만들죠. 제가 뜬금없이 작년에 아마 종이를 갑자기 제지주를 들고 나왔을 거거든요. 제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전염병이 퍼져가니까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하고 여기에서 이제 붙여 나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붙여 나가는 건데 지금 시대의 변화, 사람들이 이제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뭐 밖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 배송을 많이 시키죠. 그럼 종이 관련해서도 두 가지를 좀 얻어갈 수 있겠네. 제지 관련해서도 또 묶여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류 관련해서 묶여가고, 이렇게 섹터가 점점 퍼져서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먹을 만치 먹고 다음 것들을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멀티로 움직이셔야 돼요. 뭐 저도 사실 멀티가 잘 안 되는데 주식할 때는 멀티로 움직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생활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별 종목장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섹터를 체크했다면 종목 뭐 특정 섹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스크나 그런 것들을 체크했다면 종목을 선별하셔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날 강한 종목을 좀 본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종목을 꼭 사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종목이 왜 올라갈까? 왜 얘가 대장일까? 다음에 무엇일까? 대장이 바뀔 일은 없을까? 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탄력성이에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 중에 조금은 매매의 습관이 조금은 좀 다듬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단타를 치신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거 사시거든요. 네. 애초에 탄력성이 나오거나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탄력성은, 그러니까 종목의 특성, 그러니까 사람도 성격이 저마다 다르듯이 종목들도 저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종목은 좀 파닥파닥거리는 종목이 있고, 이거는 뭐 단순히 주가가 뭐 8,000원에 있고 9,000원에 있고 어떤 종목은 2만 원에 있고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이들, 그 종목을 이제 단기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수급이 좀 잘 돌아오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수급이 받쳐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이 종목이 뭐 30% 가거나 20% 가거나 하기에는 쉽지 않죠.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 종목들은 그런 좀 탄력성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뭐 맨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날 강한 종목을 본다라는 것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는데, 이 종목을 못 따라갔으면 수남의 관점에서 다음에 상승할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물론 내가 뭐 백신 관련주를 못 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뭐 마스크 관련주를 산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좀 파생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을 이제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목은 내가 하고 싶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원하는 이 종목을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실 사는 거지 내가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종목 진단 문의가 들어오시는 것들 한번 지켜보면은 지금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5G가 사실 호재가 굉장히 부재하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저는 가장 많이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도쿄올림픽을 시점으로 작년에 일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도쿄올림픽을 시점으로 뭐 5G가 구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유럽에도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5G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반응할 그런 호재가 없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는 건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사고 싶어 할까? 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이 종목을 내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매매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탄력성이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 자신도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방향성을 보시고 이런 말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돈이 흐르는 방향을 좀 보시는 것이 좋아요. 돈이 흐르는 방향. 어떤 부분들을 가고 있는가.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종목들이 올라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뭔가 올라갈 게 없네. 그러니까 흐르는 방향. 우리가 매수할 때를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반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 기존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금의 폭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커요. 정말 큽니다. 그럼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솔직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한 호가를 날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2,000만 원을 다 산다 그래도 호가를 하나 없애기가 힘듭니다. 근데 내가 몇 조로 굴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반복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1조란 돈이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 살 거예요. 수익 몇 프로를 위해서 살 건데 한 번에 매매하실 건가요? 한 번에 내가 매매를 하면 이 종목 자체가 바로 상한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자금이 슬슬 쪼개서 들어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상승했던 거 며칠 뒤에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돈이 흐르는 방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일단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가지치기 아까 마인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내가 도구를 많이 좀 준비해야 돼요. 언어라는 건 도구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뭐 아는 단어나 이런 뭐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 거기에 짜맞춰서 좀 말을 유창하게 잘 할 수 있죠. 일단 그런 것들처럼 사실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한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의 10년 후행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관련해서 시가총액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카카오가 시가총액 1, 2위를 다툴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한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이번 연도는 부의 대열이 바뀌는 부자의 대열이 바뀌는 그러한 시기이다. 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그런 변화, 아직도 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국내 최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미래의 관점에서요. 물론 삼성전자 나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예전에 현대하면은 우와 했던 시절이 있죠. 지금 현대하면 어떠세요? 삼성전자보다는 뭔가 임팩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예요. 미국을 한번 지켜보시면 예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1위 물론 지금도 돈이 많지만 변동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IT 기업들 최근에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죠.
MS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뭐 1, 2위 안에서 밀려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돼요. 시대의 변화를 뭔가 거스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단은 그런 것들, 그리고 가지치기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사실 주식은 변화를 두려워하시거나 벗어나는 걸 좀 굉장히 좀 꺼려 하시면 힘들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가지치기를 하시고, 주식은 그리고 선행지표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미국, 뭐 페이스북이 예전에 시가총액 뭐 몇 위를 했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페이스북 굉장히 오래됐죠. 일단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카카오가 반응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어쨌든 주식은 선행지표라는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가 기회라는 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서 어떤 섹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엔터 관련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OTT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좀 잠잠하잖아요. 일단 시장에 호재가 없다면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또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오히려 개별 종목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개별 종목장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시장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주식이 어렵다라고 접근을 하시는데, 사실 주식은 쉬우면 안 되죠. 네. 주식은 쉬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기본 맥락에서 그냥 접근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 방송에서, 전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내가 잘 아는 거거든요. 일단 주식이라고 뭔가 차트를 보고 접근하고, 그 차트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차트보다는 차트 밖에서 내가 얻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면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어떤 특정 장난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난감을 좋아한다는 건 TV에서 뭔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고, 그건 그런 걸 만드는 회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승을 합니다. 아니면 뭐 와이프든 남편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것들, 뭐 관심 있게 뭔가 하고 있으신, 뭐 게임기를 좋아하시면 그거 갖다 잔소리하지 마시고, 어떤 게임이고 어떤 게임기인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들이 사실 생활화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되신다면 충분히 좀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물며 마트 가서 내가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것도, 물건이나 과자나 이런 것들을 사시더라도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시잖아요. 예전에 꼬꼬면과 관련해서, 꼬꼬면이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삼양식품 이런 거 난리 났었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실 조금 쉽게 이렇게 팔도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잘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하시면 되는데, 조금은 내가 차트 안에서 너무 갇혀서, 차트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내가 밖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저는 많이 가졌어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뭐 저의 노하우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밖에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차트는 그냥 켜놓기만 하고요. 일단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저는 신문을 많이 봤어요. 사실 신문에 다 답이 있거든요. 종이신문을 말씀드립니다. 뭐 7월에 제가 일정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린 것들,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이때 뭐 7월에 뭐가 열리니까 너가 이걸 사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7월에 이런 일정이 있어라고 말해주거든요.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5월에 그런 뭐 공매도 재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을 알려주지, 꼭 뭐 그때 가서 너가 뭘 사야 돼, 팔아야 돼라고 얘기해 주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조금 잘 체크를 해 보신다면, 일정 관련된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하셔도 내가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어요. 단순히 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올림픽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올림픽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5G도 있을 거고, 5G 관련해서 또 뭐가 있겠죠? 핸드폰도 있을 거고, TV도 있을 거고, 음식료도 올라갈 거고, 그런 것들, 문화 상품이나
이런 뭐 피규어 상품이나 이런 것들, 티셔츠도, 의류도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파생시켜서 접근을 하시면 주식은 항상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차트는 이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떤 종목이 뭐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근데 차트를 봤을 때 차트가 완성되지 않은 차트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내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겠죠.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장기 투자는 돈이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 우리는 시간이 금이에요. 시간은 금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고, 일단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2개월을 기다려서 이 종목은 5% 수익을 볼 수 있는데 2개월을 기다려서 어떤 종목은 100%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주식 자체가 굉장히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별 종목장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틈틈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표는 지표로 좀 놔두시고, 전 지표에 맹신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건 지표에 모두 다 녹아 있다면 모두 다 주식을 잘하겠죠. 네. 사실 저는 지표를 보지 않아요. 네. 지표는 그냥, 그러니까 농구할 때 왼손은 거들 뿐, 이런 말처럼 그러니까 지표는 그냥 참고 지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녹여놓은 건데 얘가 어떻게 미래를 반영을 하겠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속임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세력들, 제가 항상 세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력들이 지표를 안 보고 있을까요? 뻔히 보고 있겠죠. 근데 그 지표 그대로 움직일까요?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력이라면 지표 그대로 움직이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꺾어내고 반대로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주식을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조금 주식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부에서 추가적으로 뭐 종목 상담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단은 체크해 주시고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종목에 좀 대응하는 그런 방법들은 제가 추후에 좀 강의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